건강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야기인데, 뭐 임신 전 검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전에 뭐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자궁 형광 검사, 난소, 나이, 나팔관, 정액 검사, 이건 임신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에 관한 검사고, 요거는 어떤 산모의 상태와 관련된 왼쪽은 그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편적인 검사죠. 보편적으로 이제 잘 하는 검사고, 그래서 혹시 뭐 자궁 혈액이라든지 초음파상, 자궁경부 검사상 이상이 있으면 거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임신 전에 바람직하겠죠. 난소 나이 중에 HM이가 있는데, AH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그 난소의 어떤 세포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 이것을 이제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 양이 좀 적으면은 난소의 어떤 이제 기저 난포수가 적을 거라고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난소 나이가 좀 오래됐다 이러면 20대도 난소 나이가 좀 많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이제 임신을 늦추지 않고 빨리 이제 임신을 시도하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난소 나이를 보는 거는 이제 수치가 낮다는 것은 난자수가 적거나 폐계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1에 10 정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0대부터 감소해서 35세 이상의 3.0m로 되는데, 보통 우리가 수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3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대를 해요. 그래서 35세까지는 매달 이제 피임 없이 부부관계 했을 경우에는 25에서 35까지도 임신이 될 수 있는데, 35세를 넘어가 버리면 확대되었다가 그것이 이제 40세 초반에 되면 한 5% 내외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 자기의 난소 나이를 파악해가지고 어떤 앞으로 수태 계획을 좀 세운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자궁근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성 10명 중에 많게는 7, 8명, 거의 8, 9명까지 이제 그런 아주 흔한 종류예요. 그런데 이게 자궁근종이 아주 흔하지만 그것이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조금 안 좋은 곳에 있거나 이러면은 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자궁 내막을 좀 막고 있는 경우에는 불임 같은 것도 야기할 수도 있고, 조기 진통, 임신 전 크기, 태비 이상, 기계폐쇄, 조형 파괴, 유산, 제왕절개, 유해 증가, 산후출혈 증가. 여기도 이제 그림에서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거의 자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가 보이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산후출혈이라든지 조기 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애기의 어떤 태위의 변화,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거꾸로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태위의 변화가 생기고,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렇지만 초음파를 보면은 뭐 작은 근종 같은 거는 몇 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크게 문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위치나 크기나에 따라 조금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2차 변성이라 해가지고 세포 자체가 조금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약간 변성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통증을 야기한다거나 그런 조금 이제 불편한 증상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근종이 있다고 해서 다 문제되는 건 아니고, 근종을 어떻게 임신 중에 이제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인지하고 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는 임신 전이나 임신 출산 후냐, 이거는 좀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근종을 치료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전에 이제 치료라는 것이 수술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구체적인 어떤 모든 개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니까 그런 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이제 수술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궁근종이 있으면은 조금 이게 상황에 따라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필요하다고 하면 수술하고, 수술 없이 그냥 지내볼 만하다 이러면 그냥 지내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타인과 이렇게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자꾸 근종이 해가지고 수술하라. 그럼 옆에 듣고 있다가 나도 근종 있다. 나 수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내가 그 자궁 적출 수술 같은 경우 있죠. 근종이 너무 많아갖고 40대 50대쯤 돼가지고 7일 있다가 배가 아파서 근종 적출 수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이제 너무 많은 경우 적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 듣고 있다가 옆에 언니는 뭐 자궁 때문에 힘이 없다던데 옆에 언니가 그러는데 자궁 때문에 힘이 없고 안 좋다. 그 때문에 떼지 말라면서. 근데 본인은 뗐습니까? 그럼 떼도 안 했어요. 자기는 경험하지도 않은 내용을 타인의 어떤 구체적 상황도 모르면서 굉장히 어떤 문의를 많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5천만이 인구면은 한 3천만 정도 성인이라 치면은 의사가 3천만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병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각자의 지식들이 다 경과에 갖고 있어요. 자기의 경험을 보편적인 어떤 지식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진료실에 보면 참 답답한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그래서 이제 물론 병원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기가 생각이 안 맞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견해를 들어볼 수 있어요. 다른 견해를 들어볼 수 있는데, 다른 병원 가서 다른 견해를 들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서너 군데 정도는 심각한 문제라면은 서너 군데 정도의 어떤 견해를 일치해보고 누구는 뭐 수술 필요하다, 누구는 수술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좀 결론을 내려야지. 옆에 있는 병원에서 실습 한번 안 해본 그 옆에 아줌마라든지 어떤 이렇게 지인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오류는 조금 이렇게 피하는 게 좋다. 네. 우리 아기를 만나기 한 280일간이었죠. 자, 이 동영상이 이제 플레이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9주까지 태아 발달, 이 자궁 내막이 배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자 난자가 합쳐진 배아가 지금 자궁 나팔관 통해서 자궁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시기가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 한 5일. 네? 이게 이제 블라스토시스템이 배완포식인데 이게 이제 세포가 막 엉켜져 있죠. 이제 파고 들어간다는 거. 이게 이제 배란되고 난 다음에 한 7, 8일 이제 열을 확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싹 이렇게 모습이 되지 거죠. 이게 이제 생리 날짜가 따지면 한 6, 7주? 18주? 이렇게 이제 심장대기 시험고 이런 경험들 다 있죠. 지금 탯줄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제 계획 공부하면 된다. 이건 조금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너무 극적으로 했지. 막 이렇게 윤곽이 이렇게 다 나타나진 않아요. 네. 다 됐어요. 이게 이제 습관성 유산에는 임신에 10건의 임신이 있으면 그중 한 건은 유산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임상적으로 인지되는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임상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유산. 그것은 이제 생리하고 같이 아까 배완포가 나왔죠, 그죠? 착상이 되는 시기,
그 식이 약간 착상이 되다가 그것이 임신 소실로 이루어져요. 그 생리하고 같이 이제 나와버리는 유산도 있어요. 그게 이제 화학적 임신이라고 해요. 그것은 이제 소변 검사라든지 그러면 이제 피 검사만 통해서 임신이 확인되면 이제 나가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그 임상적 인지가 안 되는 유산이죠. 임상적 인지가 되는 유산은 이제 뭐 애기집이 보였다가 애기 심장이 보였다가 이제 유산이 되는 경우가 한 10명 중 한 건 정도. 스파스 유산이라는 것은 3회 이상의 자연 유산, 그리고 심박과 하계는 2회 이상의 35세 넘어오면 2회 이상의 유산을 이제 스파스 유산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는 유산 원인들이 있어요. 원인불명부터 해가지고 쭉 뭐 해부학적, 뭐 자연염색체, 내분비, 배전. 그래서 이제 검사들을 이역에 맞춰서 쫙 검사를 하게 되죠. 검사를 하게 되고 한 번 유산됐다. 그 다음에 임신 성공 확률은 몇 프로? 한 85% 있습니다. 두 번 연속 유산됐다. 그 다음에 임신 성공 확률은 한 75%. 그리고 세 번 유산됐다. 그 다음에 임신 성공 확률은 60%.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그 확률을 이상 높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게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만큼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유산 방지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없고 경험적 치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뭐 이건 참고로 하라고 스파스 유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또 웨이네이션이 들어옵니다. 이런 초음파 속에서 이렇게 애기 움직이는 거 보면 상당히 신기하고 굉장히 새로운 감동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기쁩니다. 네. 네. 뭐 후경적 투명들 해가지고 이게 목덜미 두께라고 이런 거 체크를 하죠. 이것이 이제 염색체 이상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는 건데 보통 3.5mm까지는 뭐 정상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체크하면 평균적으로 1.7, 1.8 정도 나오고 뭐 많이 두꺼우면 염색체 이상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양성 액출이라고 하는 것을 3.4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투명대 두께를 더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서 1차 기형아 피검사 그리고 2차 기형아 피검사는 16주경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애니메이션 나옵니다. 15주, 20주. 태동은 보통 20주경부터 느끼게 되는데 예민하거나 좀 그런 사람들은 좀 그 전부터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입덧 이야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공의 때부터 쭉 봐오면
옛날 산모들은 임신 초반기 입대 지나면 별로 입대 이야기가 안 하는데 요즘 산모들은 20주, 뭐 20몇 주 지나도 입대 이야기를 교과서적으로 한 16주경까지는 입대시 하고 그 다음에 괜찮아진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남편들이 좀 잘 못해줘서 그러는 입대시 오래 가더라고. 남편이 좀 더 잘 받쳐주면은 좀 입대시 빨리 이제 종료되게. 같이 오신 분들 좀. 약속하셨어. 마음이 뭐저 정도까지 흐르지 않고 애니메이션에 오니까 이렇게 다좀 많이 과장되게 이제 좀 이렇게 이제 통합 선별검사하고 1차 경화, 2차 경화 피검사 이렇게 하게 되죠. 나이에 따라 나이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화학적 물질들, 뭐 몸 속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이렇게 1차, 2차에 거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컴퓨터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방법으로 결과를 이제 레포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포트하게 되죠. 그리고 뭐 다운 증후군이 다운 증후군이 340, 50대 1 이상이면은 양성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고위험으로 이제 그렇게 레포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게 이제 뭐 이 검사가 꼭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뭐 저기 내 뱃속에 아기를 네가 정상인지 아닌지는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건강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고 아기의 어떤 저기 상태를 미리 파악해서 어떤 대처할 거 대처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물론 어느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몇몇 나라에서는 이런 검사를 좀 지양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편적으로 다 이제 검사를 권유하고 있죠. 혹시 이제 이게 염색체 이상이 의심이 된다 이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양수 검사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 전에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니프티 검사라고 그게 이제 양수 천자는 이제 최종적으로 양수 세포에서 염색체 이상을 또 확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에 다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기 그 염색체 이상 고위험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 산모 나이가 나오면 35세 이상의 산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산모에 대해서 양수 검사가 좀 되게 침습적이란 말이죠. 바늘을 갖다 빼서 뽑으니까 침습적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 모든 산모에 하다 보면 그것이 조금 뭐랄까 좀 꺼리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저기 검사 레포트에서 35세 넘으면은 나이에 따른 고위험이라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른 고위험이 다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수 검사를 과거에는 뭐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산모 혈액으로 산모 혈액에서 태아 DNA를 이제 추출하는 거예요. 그 태아 DNA가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 특정한 패턴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저기 거대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디텍션을.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 인구 집단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인구 집단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중국 데이터를 많이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하모니라 해가지고 저기 도시에 사는 어떤 검사와 고령자에 사는 검사, 니프티라는 검사 이 두 가지가 보통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거의 99.9%가 문제가 있으면은 발견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혹시 이제 나이에 따른 고위험이 나온다거나 혈액학적으로 혈액 검사로 인해서 이제 고위험으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그런 검사를 본인이 어떤 안심이나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2주 만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방금 이야기한 니키 검사는요. 사고판에서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10년 정도 채취를 해서 그냥 그것을 이제 태아의 DNA 프랙션 분익을 뽑아서 이제 그것을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27주까지 이제 Between 21 and 27 weeks, 이제 your 영어로 baby's 나오는데 sense of touch is developing, along with his unique fingerprints. When you rub or gently press on your belly, you may feel your baby squirm or kick in response. He can feel his own face now, as well as anything within his reach, including the umbilical cord. He'll keep experimenting with and refining his sense of touch. Around 23 weeks, your baby can swallow. Soon after, you may notice fetal hiccups. Don't worry, hiccups are a normal part of development, and it's common for your baby to have them several times a day. His lungs are also forming millions of tiny branches called bronchioles. Incredibly, your baby is already practicing breathing by inhaling and moving small amounts of amniotic fluid in and out of his lungs. At 24 weeks, the baby is capable of surviving outside the uterus with significant medical help. At 27 weeks, your baby's eyelids may open as a reflex, but he can't see yet. His lips are formed, and he now has tiny taste buds on his tongue. He weighs nearly 2 pounds and is about 14 and a half inches long. Now there's just one more trimester to go. 영어가 잘 되니까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그 3차원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게 어떤 저기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이제 이게 심장 혈관 그리고 뇌의 어떤 구조 그리고 척추의 갈라진 정도, 갈라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밀 초음파인데 아주 디테일하게 본다 해서 정밀 초음파인데 이걸로 인해서 뭐 아주 미세한 어떤 저기 약간의 어떤 저기 변화 이런 걸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 체크가 돼가지고 별 이상이 없으면 대체로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 특히 이제 심장 같은 부분은 이렇게 이제 잘 보이니까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이제 다른 병원 가서 큰 병원 가서 또 체크를 해본다든가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37주까지 이제 You and your baby are beginning your last trimester together. At 28 weeks, your baby weighs just over 2 pounds. He'll more than triple his weight between now and birth and build a layer of fat that will help keep him warm outside the womb. Your baby's skeleton is hardening. The bones in his head have not yet fused together, which will allow them to slightly overlap as his head passes through the snug space of the birth canal. Billions of neurons have developed and are firing in your baby's brain, creating essential connections that will help him learn in and outside the womb. Your baby can open his eyes now and see the light that filters through your womb. He can hear too, so go ahead and talk or sing to your baby. As your due date nears, your baby will shed small bits of vernix caseosa, the white cheesy substance that covers his entire body and protects his skin from the amniotic fluid he's floating in. Your baby swallows some of these bits, along with other secretions, which pass through his digestive system to become his first bowel movement. At 37 weeks, your baby's skin is pink and soft. He's looking less like a wrinkled alien and more like a baby. He's gaining nearly 1 ounce a day and weighs about 6 pounds. He's now considered full term. In preparation for birth, most babies will turn so their head is facing downward. Your baby will stay that way, head resting in your pelvic area, as he gets ready to greet the world. 네. 여기서 이제 아기가 뭐 뱅뱅 돌아가는 그런 거 보이는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임신이 이제 20주 넘어가잖아요. 24주, 25주 넘어가면 이제 조기 진통 그리고 산모 고혈압 뭐 이런 어떤 뭐 당뇨 산모와 태아에 관련된 메디컬한 그 질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주 중후반 넘어가버리면 이제 어떤 조기 진통기가 있으면 자궁경부기를 체크해서 자궁경부기를 체크한다고 다 그 예측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검사들은 좀 추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주 중후반 넘어갈수록 이제 특히 이제 자기 전에 배가 좀 뭉치는 경우도 있고 그날 좀 일이 좀 고됐다 힘들었다 이러면은 좀 배가 자기 전에 더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 뭉치는 경우는 뭐 상관없어요. 뭉치는 상관없는데 그것이 뭉치는 것이 통증하고 연결될 경우에는 그 조기진통을 조금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뭉치면서 통증을 동반되면서 생리통처럼 밑으로 쏠리는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통증이 있으면서 밑으로 좀 내려온다, 뭐가 내려온 느낌이다, 이러면은 그 조기진통이 의심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자기 전에 약간 뭉친다, 손을 갖다 했더니 자궁이 좀 단단해지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가진통일 수도 있고 브라슨 히스트 컨트랙션이라 해가지고 자궁이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20주 후반, 30주 초반. 조기진통과 가진통이 조금 구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단순히 어떤 단단해지기만 해도 이제 병원에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본인이 이제 그 느껴보고 이제 수축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으면서 생리통처럼 밑으로 뭔가 쏠리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 와서 체크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20주 후반부터 이제 30주 초반까지는 어떤 태아 산모의 어떤 메디컬한 내과적, 외과적 어떤 상황 변화, 어떤 질환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흔한 것이 이제 당뇨병이죠. 당뇨, 임신성 당뇨.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들거나 뭐 이랬으면 생길 수도 있고, 임신 이전부터 약간 어떤 그런 소인이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임신아 자체가 갖고 있는, 임신이라는 자체는 약간 당뇨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산모 혈액에서 당을 갖다가 많이 돌게 해야지 태아로 이제 당이 많이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산모 컨디션은 당뇨성으로 이제 약간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과장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그 당이 이제 태아로 넘어가 태아가 너무 비대해진다거나, 그리고 이제 태아가 비대해지는 건 그 태아가 정상적으로 잘 크는 건 좋은데, 태아가 비대해지면 약간 그 분만의 불리한 쪽으로 이제 이게 어깨가 두꺼워진다든지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을 잘 조절해야 돼요. 근데 임신하게 되면 당 조절이 잘 안 돼. 심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떤 당 조절이 안 되고 인슐린을 너무 많이 과양으로 써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아주 심한 당뇨는 그렇게 흔치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당뇨 관련돼가지고 당뇨 선별 검사를 해가지고 당뇨가 있으면은 좀 관심 있게 잘 조절을 해야 되죠. 그렇고, 이건 뭐 거대화, 당뇨 합병증 거대화가 있을 수 있고, 신생환달, 호흡곤란증, 신생아 저혈당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당뇨 합병증. 산전 방문을 고위험 산모 같은 경우는 더 자주 오게 되고, 저위험 산모는 뭐 28주, 4주, 36주까지 2주, 분만시까지 4주인데,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요즘은 35세 넘어가면 고위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내과적, 외과적 질환이 있으면 고위험으로 분류가 되고, 저위험 산모보다 고위험 산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전부 거의 고위험 상태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 병원에서 이제 3중 2차를 통해서 자주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은 고위험 산모, 본인이 이제 고위험이라 생각되면,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좀 고위험 산모라고 인지를 주면은 자주 병원을 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수축 검사 있는데, 이거는 자궁의 여기 벨트를 감고 여기 심장 박동수를 갖다가 체크를 하면서 심장 박동의 변이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변이 있죠. 이런 변이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쭉 가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15분 동안 2번 에피소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에피소드가 잘 없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경우가 애가 자고 있는 경우, 자고 있으면 깨워야 되죠, 그죠? 사운드를 준다든지 자극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깨워서 이런 변화를 갖다 보이는지 확인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변화가 없고, 이런 변화들이 이제 이게 조금씩 톱니처럼 이렇게 변화들이 없고, 조금 이렇게 모노토너스, 아주 일직선처럼 보인다. 이러면은 얘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조심있게 이제 초파 가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지, 심한 경우에는 애기를 빨리 분만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태동 검사, 태아 심박수 검사를 통해서 애기의 어떤 태아의 상태, 태아 안녕이라고 하죠. 태아 안녕 갖다가 체크를 한다고.